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화 회계사입니다. 우리가 관세사 1차 회계학 제가 담당 회계사인데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어떻게 1년 동안 강의할지를 설명회 때 설명하는 거죠.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보시면은요, 물론 회계 쪽입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몇 년째 강의를 진행 중이고 그리고 막 수많은 곳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 소개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생략하고 어쨌든 한 달에 한 150시간 정도씩 강의를 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 그리고 회계사기 때문에 또 회계 감사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 회계 원리가 있는데 온라인 강의로 이제 대체를 하는 것이죠. 기초 강의를 반드시 듣고 수업을 오셔야 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만약에 오프라인 강의가 있다. 그럼 한두 명 정도는 회계 원리를 안 듣고 오십니다. 그 회계 원리가 뭐냐면은 영어로 치면은 ABCD 공부하는 거예요. ABCD 모르는데 회화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회계 기초 강의 5회차. 그러니까 최대 한 15시간이면 되겠죠. 사실 빡시게 마법 먹으면 하루 만에 다 들을 수 있는데 조금 느슨하게 하면 이틀 정도 주말을.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 할 수 있는 정도 분량입니다. 걔를 1회도 하고 나면은 이제 들을 자격이 있는 거죠. 기본 강의. 재무회계 20회 동안 진행이 되고 원가 관리는 8회, 18회 정도. 그래서 기존보다 조금씩 회차가 약간 늘었는데 보충을 하느니 그냥 회차 수에 집어넣어서 여유있게 최대 28회차씩 동안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강의가 기냐? 회계가 너무나 범위가 넓어요. 우리 관세사 쪽에서는 1차가 회계학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어쩌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로 내용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아무튼 회차수 조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더 늘고, 그 다음 핵심 요약은 요거 이제 절반입니다. 정확하게 절반으로 해서 이것도 이제 요약서가 따로 있어요. 서브노트 책이. 당연히 기본서가 있듯이 요약서가 있습니다. 절반으로 압축해서 약간 스피드 있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날짜는 돼 있죠. 5월, 6월, 7월, 8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는 지금 11월로 돼 있습니다만은 상황 봐가면서 저는 이제 10월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조율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왜냐면 워낙에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 우리 시험이 좀 빨리 진행되잖아요. 3월달에 진행되니까 조금 땡길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겠지만 11, 12월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반, 다른 학원들은 이런 거 없죠. 모의고사반 무려 8번 동안, 그래서 4회차 정도나 아니면 최대 6회차 정도까지는 진도별로 진행될 것이고, 전범위는 2회에서 4회 정도. 그래서 진도별이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회계학은 6회차 정시는 이제 6회차 정도는 진도별로 진행하고 2회차는 전범위로 이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되면 또 말문제 특강, 이론 문제입니다. 우리 이론 문제가 40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거 이제 특강 진행되는 거예요. 어쨌든 설명회에서 결국은 강사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강사들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뻔한 얘기 말고 그런 얘기들이 좀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다 하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포인트만 딱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신 분들 알 텐데 회계에는 책에 예제가 있습니다. 그 예제는 보통 어떻게 책이 진행되냐면은 구성되냐면은 다음을 회계 처리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 정답이 회계 처리입니다. 회계 처리 뭐냐면은 쭉 차변되면 분계를 끄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회계 처리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 예제에 출제되는 모든 유형을 다 설명한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예를 들어서 예제 하나가 딱 있다. 그러면 이따가도 샘플로 살짝 보여드리겠지만은 질문이 많을 때는 8개에서 12개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예제 하나에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게 다 책을 구성했다는 겁니다. 강의도 당연히 그렇게 진행할 거고 책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 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푸는 스킬을 알려준다. 그래서 회계처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풀이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틀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뭔가 다 요령껏 다 풀어낼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뭔가 요령껏 아주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 다음 출제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책을 보면 회계책이 다른 책에 비해서 좀 두껍겠죠. 왜냐하면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나마 회계사 책 또는 세무사 책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분량인 건데, 원래는 제대로 하면 한 2배 되는 거지. 그걸 압축한 거예요. 압축해도 워낙에 내용 많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 조금 더 길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와중에도 또 줄여주겠다 이겁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줄여주겠다. 기타 등등. 그 다음에 PPT로 전부 다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가독성이 높겠죠. 집중도가 잘 되겠지. 그치? 집중력이 좋아지겠죠. 예, 됐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강의하냐? 샘플로 봐야 알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예제 하나에다가 뭐 다음을 회계처리 하시오. 이게 뭐 일반적인 회계책들입니다. 근데 저는 뭡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걸 다 집어넣은 거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를 다 구조화시켰는데, 야 그럼 요 케이스는 뭐 4가지가 있냐? 아닙니다. 한 페이지 더 넘기면은 요거 같은 예제거든요. 8가지의 질문이 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제일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뭐 제가 뭐 그림으로 풀어드린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일반적인 풀이는 뭐 차변 대변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회계질인데, 그렇게 풀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답률이 높다, 틀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지고 그림으로 다 풀어드린다. 물론 샘플 뭐 제가 넣으려면 한도 끝도 없겠죠. 거의 다 모든 토픽들은 제가 아까 했던 그 회계처리를 설명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 일단 보여준 다음에 X표 하겠죠. 근데 이렇게 풀지 말라 하면서 아까 형태를 보여는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하지 말라 하면서 궁극적으로 다 그림을 통해서 다 풀어내는 식으로, 이게 거의 모든 토픽에 거의 98, 9% 이상은 다 그런 식으로 다 풀어드릴 거다 이겁니다. 다 요령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름길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빨리 풀 수가 있겠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 어차피 뭐 설명회 여러분들 긴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냥 저 강사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떤 스킬이 있는지 등등이 궁금할 거니까 거기 포커스 맞춰서 간단하게 지금 포인트만 하고 있는데, 벌써 마지막 페이지죠. 2023년까지를 이제 업데이트 해왔는데, 재무회계가 뭐 일반적인 회계인데 30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원가 관리 회계는 10문제인데요. 원가 관리 회계는 주로 이제 말문제가 1문제 정도, 재무회계는 8에서 10문제 정도, 합치면 이론 한 10문제, 계산 한 30문제 정도, 그 정도가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어쨌든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난이도를 보면은요, 약간 올라갔습니다. 최근 한 2, 3년 전보다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좀 과락률이 좀 올라가는 추격이 있고, 2020년 54%, 23년은 57% 좀 넘어갑니다. 과락률이. 그래서 사실 과락률이라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지. 50% 넘어간다는 것은 나랑 같이 공부한 친구가 붙거나 내가 떨어지거나 회계학만 봤을 때 뭐 거의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40점이 넘어가는 사람보다는 안 넘어간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는 얘기죠. 원래가 어려운데 최근에 좀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뭐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원가 관리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고, 그렇다 치면은 재무회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원가 관리 뭐 10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뭐 어렵게 나와. 틀리라고 막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재무회계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되겠다, 이 생각이 뭐 살짝은 드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제 수업을 듣고 꽈락을 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꽈락은 절대로 안 날 거니까 저만 잘 믿고 따라가시면 되겠고, 회계학 설명에는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